민주당에서 전화로 이분한테 전화를 한 통해서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41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형님 꼴찌했대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근데 12월에도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야, 전화가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인데요. 꼴찌하셨어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이재명, 인재근 그리고 문학진의 불출마 권유. 현역 컷오프 총대 맸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직접 취재했는데 최지원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작업이 좀 이뤄진 것 같은데요.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12월과 올해 1월 이렇게 두 차례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12월에는 대표가 전화를 해서 나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학진 전 의원이 54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무래도 불출마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올드보이 청산 차원에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요. 처음에 나이를 문제 삼고. 예, 그랬더니 생물학적 나이를 어떻게 나이가 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니까 한 달여 뒤에 다시 연락을 해서 또 전화가 와서 그때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현역 지역에서 뛰고 있는 다른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꼴찌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또 한 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는 이 대표가 받지 않았고 문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만 해도 4명,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만나는 사람이 4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종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엔 종로 출마가 유력하잖아요. 거기에 곽상원 변호사가 있는데 본인이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종걸 전 의원은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종걸 의원이 얘기했어요? 아니죠. 이제 다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 의원이 직접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하니까 이 대표가 저도 불리하냐 이랬더니 지금 이 전 의원도 적합도 조사 좋지 않다. 그럼 거기 현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고 한 사람만 괜찮아서 그 사람 단수 공천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한테도 예, 삼선 인재근 의원은 만났고요. 인재근 의원도 공관위 쪽에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컷오프 얘기를 하니까 인재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요청해서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불출마 얘기가 오가면서 인 의원이 후임으로 누구를 좀 추천했다고 해요. 재선 의원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남편이신 김근태 전 의원 지역구인데. 예, 그 GT계 인사로 그 장관을 지냈던 재선 의원을 추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칼에 이 대표가 안 된다. 다른 사람 인재 영입했던 다른 인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인재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라고 인재 영입한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가 아마 거기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전 장관은 원로급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차원으로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출마 문제가 오갔지만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험지 출마나 불출마 권고는 하지 않았고 차라리 험지로 좀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만났어요. 설 연휴 전에. 그러면서 다른 데로 출마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임종석은 출마하지 마세요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근데 추미애와 임종석에 대한 태도가 지금 친명계에서 조금 다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이 공천 시즌에 대표가 직접 전화 와가지고 꼴찌하셨는데요. 직접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면 예를 들면 당의 공식기구,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전략적이면 전략공천위원회.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지. 그래서 난 그 행위가 과연 적법한 건지 적절한 건지. 자, 원래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가 저랬었나요? 당대표가 전화해서 이번에 꼴찌하셨는데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통보하고 대신 우리가 영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이게 4년 전을 보면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위원장이 있었고 사무총장 이 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 이 네 사람 정도가 사실 저는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간다든가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공천을 늦추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좀 서둘러야 하고 뭐 미국 같은 데는 6개월 전에 공천이 당원과 유권자에서 뽑혀서 그 뽑힌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한국은 중앙당이 다 틀어지고 전략적으로 해서 거의 선거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공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고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라든지 무슨 반도체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좀 뭔가 혁신의 바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앞서 있는 느낌.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불출마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혁신의 형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 권력 개파 투쟁으로 보여서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큰 원칙을 내걸고 당대표가 앞장서서 예를 들면 좀 더 어떤 그 벨트를 만들어서 난 거기에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자산에 중진들을 그쪽으로 이동 배치하겠다든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이야기했으면 저런 행태가 좀 납득이 될 건데 그냥 개별적으로 저렇게 통보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런 분들은 그만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자기들 또 척근을 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공천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